뭘 어쩌긴 어째. 놈을 잡으려면 나비처럼 날아서 펄처럼 쏴야지. 사회에서의 명장면은 민주영을 추격하는 특수팀, 특히 윤동주의 옥상타기, 민주영을 제압한 장면은 명장면이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았습니다. 머리는 깨지고 온몸은 부서졌지만 경일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공무원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괴물 민주영을 처단하려는 의지는 21전 21승 21KO승의 전설다운 집념이었죠. 민주영은 불법 밀수 관련 뉴스가 터지고 자신에게로 좁혀져올 수사망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출국하기 위해 계장 대신 리비아 출장을 가겠다고 자원했었죠. 다들 기피하는 출장지라 계장은 반색을 하며 흔쾌히 승낙을 하지만 평소 그 손가락질이 거슬리던 민주영에게 무참히 당하게 되죠. 특수팀에서 자신의 차량을 수배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당장 당일 저녁에 출국 계획을 잡았으나 민주영의 차량을 특수팀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일이 틀어졌고 결국 출국 전 잡히게 되었지만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아마도 밀수 혐의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도주하려 했다는 정황만으로는 구속이 어렵다라는 사유로. 한편 고만식은 전당포 김금남을 찾아가 시계 사진을 확인하던 중 얼마 전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온 여자가 있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아마도 고만식은 지한나일 거라고 예측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즈음 한나는 황경철로부터 아버지 사망사건 파익을 건네받고 당시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그 사건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무실로 들어오며 지한나를 바라보던 고만식의 표정이 영찜찜하네요. 민주영 씨. 있어. 한나는 아버지의 죽음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민주영의 접점에 확신을 갖게 되고 다음화 민주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13년 전 불법 무기밀수건으로 조사 중이던 지호철의 딸인 것을 안 민주영이 재사건화하려는 지한나에게 근데 말야 너도 죽고 싶진 않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민주영의 무심한 듯한 눈빛. 거기에 맞서는 지한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직서를 철회하고 특수팀에 다시 복직한 이유이기도 한 아버지 죽음의 진실. 지한나가 손에 쥔 시계는 13년 전에도 버젓이 행해졌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불법 무기밀수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단서로 등장했습니다. 캔디를 제조한 놈이 마약 귀신. 그리고 검은 고양이, 러시아계 밀수 조직의 중간 보스 레오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는 민주영과의 연계를 위해 들어온 인물로 보이며 이제 사건은 단순한 밀수나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경찰 내부의 유착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캔디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이에요.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신종 합성 마약이 유통되고 있음을 감지한 특수팀. 캔디는 물처럼 무색무취에 가까우며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마약을 통제하고 있다는 괴물. 이른바 마약 귀신. 동남아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인물 마약 귀신.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며 마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불문율이 있죠. 국적, 나이, 성별 어느 하나 시원하게 알려진 게 없지만 마귀는 여성이 아닐까 촉을 잡아봅니다. 국제마약 조직에서 여성 보스라면 아무래도 조직 장악력에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베일에 쌓인 채 활동을 하겠지만 곧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한편 민주영이 쉽게 풀려나게 되고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경찰 내 부조직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고만식. 쉽게는 조판열 청장이 떠올려지겠지만 그건 너무 쉬운 시나리오죠. 아직은 극초반대라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5화에서는 고만식은 민주영을 뒤에서 돕는 세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특수팀은 이제 밀수, 마약, 내부 비리까지 동시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민주영의 배후, 그리고 마약 유통의 핵심 인물에 대한 단서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굿보이 5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드라마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스토리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 구독!